네, 오늘 뉴스인의 연속 인터뷰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기도 하고 좀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어저께 대토론회를 거친 후에 뭔가 이 국민들로부터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눈빛을 보내주셔서 희망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대토론회 결과 좋았다고 보시는군요. 네, 뭐 제가 좋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언론계에서 보는거나 또 일반 시민들로 들었을 때 어저께는 좀 그래도 진정으로 반성과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서청원, 최경환 그 두 분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그 사이에 그 갈등은 아직 봉합이 아니라 그 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었는데 아닌 좀.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그렇게 쉽게 개혁이 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 개혁에는 역시 고통과 산통이 따르는 게 아닌가. 그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 친박당이라는 한마디 표현으로 소위 지금 소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없는 정당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보수 적통을 이어받는 그 당으로서 다시 재건해야 될 저희들은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적 쇄신이 없이는 저희들이 친박당에 소위 도배질돼 있는 그런 색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고요. 만약 저는 인적 쇄신이 성공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외람되지만 한 50%는 가는 길에 성공해서 가는 길이 아닌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인적 쇄신이 안 되고서 저희들이 아무리 쇄신안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해도 저는 국민들이 안 믿으실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꼭 가는 과정에 인적 쇄신이 지금 꼭 필요한 과정인데 굉장히 좀 산통과 고통을 겪고 있다. 또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결국 쉽게 말하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당을 나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맞는 거죠?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이 생각은 했지만 표출은 안 됐지만 네. 결국 그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더 세간에서 더 날카롭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구태여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상징적 인물이다 하는 것은 이미 이 세간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두 분은 지금 자기 발로 나갈 의사는 현재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푸실 겁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그 정도에서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위 지탄이라 그럴까요? 비난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위 버티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정풍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그 두 분께 좀 여러 가지 용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해주십사. 그 이유는 그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소위 선당 후사의 이런 마음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정풍 운동에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자 후자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으로서도 아마 오늘 윤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리위원장이 선임됐나요? 네, 오늘 비대위에서 구성안이 통과가 됐는데 정주택 씨라고요. 예. 전 한성대 총장이시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시죠. 네. 아마 그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임명진 위원장한테도 같은 시각이겠지만 친박계가 밀어줘서 비대위원장도 영입하고 원내대표도 뽑았는데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서청원 전 대표 말씀은
우리가 최순실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게 가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후자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청원 전 대표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최순실을 몰랐다. 심지어 최순실이 그림자도 본 적이 없다. 네, 근데 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지금 당을 뛰쳐나간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진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그 소위 친박의 그동안 자타가 인정하는 맏형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말 그대로 칼 끝에 서 계신 입장에 계시고 이렇게 불행한 입장에 계신데 그 친박의 맏형으로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정치적 책임을 그래도 나는 져서 우리 당이 또 재건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불행하신 데 대해서 내가 맏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서 대표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만 네. 이제 시점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본인이 스스로 명예롭게 나가게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나가게 만드냐 불명예스럽게 만드냐 여기에 노여움이 좀 크게 작용하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12월 제가 31일 날 네. 우리 서청원 대표 상도동 댁에도 제가 찾아뵈었고 또 그 후에 그 자리에서 만나 뵙질 못해서 사모님하고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 후에 나와서 또 1시간 남짓 또 제가 별도로 뵙고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네. 이미 그때 노여움이 이미 커져지셔서 예. 제가 그 소위 그 노여움을 가라앉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럴까요? 예. 오늘 사실 그 전국의 제일 오늘 관심사 시청자들께서 관심사는 반기문 총장 전 총장 잠시 뒤 귀국인데요. 그 얘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반 전 총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충북 분이시고요. 예. 제가 지금은 청주가 지역구입니다만은 제가 약 12년 동안 또 국회의원을 8년 한 곳이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지역입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 그 반 총장께서는 음성군 원남면에서 태어나셨죠. 거기 네네. 생가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잘 알고 또 저는 경제개혁원에서 공직 생활을 쭉 해왔지만 그분은 이제 외교부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 생활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 젊은 시절부터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출신 중에서 서울에 와서 좀 활동하시는 분 중에 네. 이 청명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청명회 멤버라 그럴까요? 같이 예. 이렇게 하시고 또 저도 내각에 있을 때 그때 외교부에 아마 차관으로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후에 제가 또 충북지사 할 때도 네. 거기 유엔 총회 방문해서 하실 때 이런 부탁도 저한테 주셨어요. 그 관저에 그 한국 방 영어로 하면 코리안 룸을 하나 만들어서 네. 외국 손님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 방에서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설계도는 이미 홍익대 교수한테 이렇게 그 설계도까지 받았는데 네. 그 내부 장식 이것을 좀 충북에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아마 코리안룸 만드는데 우리 충북 도민들이 또 기여하신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세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 잘 압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그러면 반 전 총장과의 인연의 뭐 깊이나 아니면 그 길이를 봤을 때는 제일 오래된 분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정치인 중에서 길이로 보면 이제 그런데요. 네. 이제 깊이로 봐서는 또 뭐 저쪽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쪽에 계셨던 분들은 예. 또 그쪽에 더 가깝게 지내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충청권의 아마 의원 중에서 지금 현직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아마 저와의 세교가 제일 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혹시 전화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제3자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새누리당이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총장께서 어쨌건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중도 통합 쪽으로 무게를 두고 그쪽 그 행보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아는 이분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야당으로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요. 민주당이든 하여튼 야당 쪽에 예. 거기에는
또 후보들도 많이 뭐 나오 계시던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실 것 같지는 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후보가 뭐 거의 상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나 이쪽은 사실 지지율이 안철수 전 대표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반 총장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화가 많이 날 텐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아무래도 보수 중도 보수 정당 쪽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그것이 새로운 제3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분이 또 정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3당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보수 정당을 택할 때 좀 새누리당과 뭐 바른정당 두 군데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개혁 중에 있고 네. 또 바른정당은 아직 창당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오셔서는 대권 행보를 하시고 정당 문제는 조금 뒤로 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이 그 말씀하신 인적 쇄신이 성공해서 친박 색채를 빼고 그러다 보면 반 전 총장이 결국은 저울질할 거고 어느 당이 지지율이 높은 것인지도 아마 보실 거고 그러면서 선택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 총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네. 저희들이 그 반 총장 한 분을 위해서 지금 당을 개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그 보수를 그래도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많은 후보들이 우리 당이 지금 새 집을 잘 다시 재건을 하면은 이 새 집에 많이 기웃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중에 반 총장님도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저희 보수 신당으로 거듭낸 새누리당을 기웃거릴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우선 재건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당에 오신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분이 지금 어떤 그 국가관을 갖고 어떤 국가 비전을 갖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지 또 한편으로는 좀 도덕성 측면도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네, 네. 저희들이 모시더라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가진 국가의 비전, 또 국가관,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을 보고 그분을 택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반 총장께서는 아무런 국가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네, 네. 물론 외교에서 생활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만 이제 들어오셔서 어떠한 비전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 건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가신다면 이의가 없는데 그냥 반기문이라는 이 세 글자 이름 갖고 사람 보고 간다. 그거는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인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이름이 자꾸 생기고 뭐 친노다 반노다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는 그분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고 이걸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반 전 총장께서 오셔서 제시하는 그 국가 비전, 국가관 이런 것들이 정통 보수에 좀 걸맞지 않고 근데 중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 중도로 가는 것이 뭐 우리나라 정체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파적 성향을 만약 그분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네, 네. 만약 좌파적 성향이 강하시다 그러면 저희 당에서 그건 받을 수가 없죠. 예. 네. 예컨대 지금 국민의당하고의 연대 가능성,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다만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른정당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은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분은 연대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안보 대북관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럼 예컨대 반기문 국민의당 이런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합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역시 보수와 뭐 진보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좌파적 성향을 가진 그쪽의 그 그룹하고 크게 두 개로 대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가 연합을 해서 이 나라의 이 정통성을 지켜갈 것 같으면 보수의 연합 세력 내에 보수의 큰 카테고리 내에 같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어느 정당과 정당과의 연대라기보다는 보수의 바운더리로 묶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지지도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네네. 그분은 지금 개헌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된 걸로 보시기 때문에 대통령제 이거 오히려 중임제 했으면 좋겠다. 만약 개헌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제를 계속 찬성을 하시고 이 5년 단임제로 계속 가시길 원하시는 입장에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 개헌 뭐 연대 세력이랄까요? 뭐 그밖에 많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개헌 논자들입니다. 지금의 87년 체제 갖고서는 우리의 새로운 이 시대관을 담아갈 수 없다. 이 헌법으로는. 그래서 이 개헌 연대 세력과 소위 반 개헌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이 될 수 있는 구도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대선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게요. 네.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문재인, 반기문 두 그 예비 후보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27.9 대 20.3이 됐고,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이 점점 확산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한 70%는 뭐 문재인 승산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점점 벌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지지도가 저는 조금 더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어져야 네. 저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세력과 저 세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세력의 어떤 결집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지금의 지지도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도는 심지어 예전 같으면 뭐 이해창 전 총재와 네.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대결도 불과 한 달도 전에 뒤집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지도가 이번 대선에서 결정을 한다. 그것도 지금 대선도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지도를 현재 시점에서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재미로 보는 것이 예. 재미로 보는 것이지 이게 결정이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재밌진 않으시죠, 근데 자꾸 벌어지니까. 네, 그냥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친문, 비문 이 양자 구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큰 텐트가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뭐 뉴 DJP 연합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거기 충청, 호남 이렇게 엮였던 것이 DJP 연합이었는데 충청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대선 구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좀 지지도 보고 생각이 나는 게 네네. 있어 한 가지만 더 그러시죠. 말씀드리면 예. 우리 선거를 치러보지만 제일 앞서서 가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쫓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니까 괜찮은데 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서 쫓아오지 않나 하고 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저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충청 민심을 바라보셨는데 네. 역시 충청도 쪽이라 그럴까요? 좀 더 넓게 우리 중원권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패권주의였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패권을 싸우는 이런 그 선거 구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넓게 중원 쪽에서도 충청을 포함한 중원 쪽에서도 좀 한번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심도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반 총장께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만약 그런다면 많은 환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그런데 반기문으로는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심리도 많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순리적 차원에서 보면 네. 이번에 이렇게 뭐 민심이 드러난 걸로 봐서는 정말 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 좌파가 집권하는 것은 이건 안 되겠다.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와 여러 가지 민주화를 이루어온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잘못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진보 좌파의 그 집권을 막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이 규합이 돼서 다른 세력이라는 건 저는 보수 중도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규합이 돼서 네. 이것을 저지해 나가는 그러한 구도가 이루어지고 그 구도가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인터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